조선 왕조 오우 100명. 역사를 역사스럽게, 역사를 재미있게 이야기해드린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히스토리 스토리텔러, 히스토리가 들려드리는 재밌는 조선 인물사 이야기, 조선 왕조 오우 100명. 자, 오늘은 자신의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남자죠, 수양대군 세조의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세조 왕이 되기 전, 그렇죠, 수양대군이죠. 이 수양대군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세종의 큰아들이 세자만 29년 하다가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신 문종이고요. 그 문종의 바로 동생이 수양대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화 관상에서 이정재 씨가 연기했던 수양대군이죠. 이 목의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잘 안 됩니다. 자, 기억나시죠? 바로 그 수양대군의 이야기를 오늘 시작해 봅니다. 조선 왕조 오우 100명. 자, 세종대왕이 승하를 하고요. 큰아들 문종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 문종이 시름시름 각종 병을 앓다가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문종이 승하기 전에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대감과 세종대왕 시절부터 함께 공부해왔던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등의 집현전 학사들을 불러놓고 어린 세자 아들 단종을 부탁하게 됩니다. 짐의 병이 깊어 그 병이 다한 것 같소. 어린 세자를 두고 갈 생각을 하니 내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어. 부디 경들이 어린 세자를 잘 지켜주시길 바라오. 전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육체에 보존하시옵소서. 전하. 자, 하지만 명을 다하고만 문종, 이렇게 단종을 부탁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문종이 부탁하면서 남긴 유언, 이걸 고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명을 받던 이들을 고명대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문종 사후에 전국은 수양대군파와 고명대신파로 나뉘게 됩니다. 12살의 어린 단종이 즉위하고요. 숙부였던 수양은 그 야심을 본격화합니다. 자, 수양대군의 책략가죠. 책사 한명회와 변절자 숙주나물의 주인공 신숙주를 최측근으로 두고 수양대군이 단종 1년에 계유정난을 일으키죠. 김종서 등이 수양대군의 동생 안평대군과 짜고 역모를 꾀한다고 거짓으로 구하고요. 이를 이유로 백두산 호랑이 대호 김종서 집에 찾아가 철퇴로 머리를 내리쳐 죽입니다. 자, 비상사태가 생긴 줄 알고 궁에 급히 입골하던 영의정 황보인 대감도 가차없이 죽이고요. 자신의 동생이자 라이벌인 안평대군을 강화도까지 귀양 보내버립니다. 자, 이때 그 유명한 한명회의 살생부가 등장하지요. 살생부에 살이라 적힌 자들 모조리 죽여버리는 피비린내 나는 정변, 계유정난이었습니다. 자,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장악한 수양대군. 본인은 영의정에 스스로 올라와서 그로부터 2년간 단종 임금 위에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강화도에 아까 귀양 보내놨던 동생 안평대군이 있었다고 했죠. 이 안평대군까지 죽여서 혹시나 하는 싹까지 제거해버린 수양대군이었기에 그때 왕이었던 어린 조카 이 단종은 숙부에 살기에 후덜덜덜덜 겁을 먹게 됩니다. 자, 겁에 질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결국 재위 3년 만에 이 왕의 자리를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내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양대군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야사에 의하면 이때 이제 왕의 옥새를 전달한 이가 사육신의 한 사람 성삼문이었다고 하죠. 자, 이 성삼문, 자, 이분이 이제 비통에서 옥새를 끌어안고 대성통곡해서 세조가 한참이나 이 성삼문을 노려봤다는 일화도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러난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귀양을 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사육신의 단종 복위 시도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승정원, 즉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던 성삼문이 명나라 사신이 들어오는 날 밤에 연회 자리에서 세조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계획이 무산됩니다. 다시 이 세조 암살 계획을 또 세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끌리다 보니까 함께했던 김질이란 자가 배신을 합니다. 이 김질이 배신해서 계획을 다 누설해버리면서 발각되죠. 이 일로 성삼문과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 이 사육신 6분이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자, 이때 박팽년 같은 경우는 세조가 특히 이제 아꼈던 신하였는데요. 그래서였는지 세조가 박팽년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는 내게 항복하고 영모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면 살 수 있느니라. 라고 이 참수되기 전에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죠. 자, 이렇게 목숨을 건질 기회를 줬는데도 박팽년은 절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수양대군 나으리라고 부르며 이 달궈질 대로 달궈진 인두로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견뎌내며 고문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사육신 사건으로 인해서 단종은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됐고요. 이후에 다시 서인, 즉 평민으로 한 번 더 강등된 후에 17살의 나이에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업보 때문일까요? 세조는 현덕왕후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현덕왕후, 단종의 어머니죠. 세조 말년에 세조의 꿈에 이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나타났다고 하죠. 내 이놈 수양아, 내 아들의 왕위를 빼앗고 내 아들의 목숨까지 빼앗아간단 말이더냐. 이제 내가 니놈의 자식들을 살려두지 않을 게야. 이 여자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라고 이제 저주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꿈에서 현덕왕후가 세조에게 침을 뱉었다고 하는데요. 침이 닿은 자리마다 피부가 썩어가는 병에 걸렸다고 하고요. 극심한 피부병의 고통을 겪다가 세조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글쎄요, 이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공교롭게도 세조의 첫째 아들 의경세자는 19살에 갑자기 병에 걸려 죽게 되고요. 둘째 아들 예종입니다. 이 예종이 왕위에 오르기는 합니다만은 이 예종도 불과 1년여 만에 1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불운이죠. 자, 세조의 즉위 시절 그런 업적들도 한번 살펴봅니다. 업적이라보다 일단은 그 집현전을 없애고 왕과 신하들의 경연을 폐지합니다. 잔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어디서 왕을 가르치려고 그래. 강력한 왕권을 중시했던 세조만의 스타일이 나온 거죠. 무엇보다 조선의 법전이죠. 성종 때 반포했던 경국대전을 세조가 만들게 합니다. 육조의 현안을 의정부를 통해서 올라오게 했던 의정부 서사지도 없애고요. 육조에서 다이렉트 직접 보고하고 세조도 육조에 직접 지시하게 했던 육조 직계제도 이때 부활시킵니다. 역사학자들은 세조가 태종 이방원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이방원처럼 수양대군 세조도 혈육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요. 선대왕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왕위를 내려놓게 해서 즉위했다는 점, 문무를 겸비해 왕권을 강화한 점, 바로 그런 점에서 공과가 엇갈리는 점이 닮았죠. 이 세조가 태종과 여러 면에서 닮았다고는 하지만 한 가지 크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후궁을 거의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중전인 정의왕후와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술자리를 즐겨서 신하들과 국사를 논의하는 숱한 술자리에도 아내 정의왕후가 함께 하도록 했고요. 좀 이례적이죠. 그만큼 가정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약간 좀 반전인가요? 자, 두 사람은 사이좋게 죽어서는 남양주에 있는 광릉에 마주보고 안장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립수목원이 있는 아름다운 남양주 광릉에 나란히 묻히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왕이 될 수 없었던 남자, 그러나 왕이 되고야만 남자, 수양대군 세조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의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조선사를 들여다보고 있는 조선왕조 백명. 구독과 좋아요, 다음표도 들어보시겠다는 알림 설정은 히스토리 스토리텔러 히스토리에게, 바로 저 히스토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의견도 살포시 천천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애정어린 마음으로 들으신 여러분 생유 베리베리 감사합니다.